또 안 훔쳐. 무지하게 잘 나오는데?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애초 목표했던 서명 운동을 또 큰 소리로 구호 외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그때처럼 25년 정도 살고 있고 사목 거기 월계동 상가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어제 3시까지 장사하고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참석했습니다. 우리 월계동의 주민들이 그 월미 미삼이라고 5,000세대에다 그랑뷰 3,000세대 상원 사슴 현대까지 어디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건의가 오다가 신한은행 폐지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뭐 술 한잔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들을 조언을 많이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참석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오래되시고 뭐 아파트가 뭐 딴 데보다 노원에서 좀 저렴한 관계로 많이 사시는데 이 세대에서 5천 8천 세대에 대해서 은행이 하나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저도 나이가 제 나이를 얘기하는 게 저도 나이가 59세입니다. 저 핸드폰을 잘 할지 몰라요. 자영업을 해도.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 핸드폰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잘 못하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은행이 없어져서 정겨워서 자식들한테 10만원 20만원 한 달에 용돈 타서 은행 가서 저축해서 그거 뭐 명절 때 돼 그러면 세뱃돈 준다가 빳빳해서 줄을 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나가서 줄을 서서 자식들 세뱃돈 주고 용돈 준다고 찍고 이런 정겨움이 너무 없어진 것 같고 그러면 옛날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용돈 따서 방상 밑에 깔아놓고 그렇잖아요. 장판 밑에 깔아놓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59인데 핸드폰을 못하는데 젊으신 분들은 불편사항이 없어요. 이걸로 다 한답니다. 저는 못해요. 그러면 저보다 많은 어르신들은 휴대폰 있기만 하지 자식들이 사서도 가지고 다니만 하지 은행 가서 이렇게 저축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 세대에서 은행이 하나 없다 그러면 이 세대에서 은행이 하나 없다면 우리 어떻게 불편해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그 돈 많으신 우리 그 신한은행 어르신들 지점장님들이나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올해 신한은행에 이쪽에서 이대로 머물러 두는 거는 빼놓고 이해라도 시켜서 우리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월계 3동 신한은행 폐점을 반대하는 한 시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자리 불안, 고용 불안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저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접근성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은행이 왜 자신들만 그러느냐 추세라고 하는데 이 추세에 인정머리가 전혀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약자에 대한 접근성도 전혀 없습니다.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지점 폐쇄를 하지 말고 최소한 점포수를 유지하고 적정성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에도 안 되면 출장소라도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월계동 주민만 이러냐고요?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옵니다. 특징은 부자 동네는 그냥 놔두고 서민들이 사는 밀접지역 아파트 은행 입장에서는 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쇄된 점포가 지금 최근 5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들이 이렇게 갈 바에는 주요한 업무인 대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들은 다 반납해야 됩니다. 뭐 젊은 사람들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직접 대면해야 될 업무, 청약 전축 같은 경우는 장기전세 자금을 선택했을 때 청약 전축 확인서를 직접 나와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부자 동네 가서 서류를 떼야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런 식으로 폐쇄할 바에는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신한은행의 사기 대출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도용을 해서 공인인증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한은행 사이버 OTP 비밀 보안 카드죠, 이것까지 받아서 사기 대출을 타인했던 사건입니다. 디지털 은행 좋습니다. 그러나 보안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는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타겟은 노인들입니다. 대신해드리겠다, 대신 알아봐드리겠다 해서 한 장 줬던 신분증이 사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월계동 하나로 볼 줄 모르겠지만 월계동 주민 입장에서는 은행이 없어지는 끔찍한 일입니다. 예대마진 통미로 신한은행 올해 이자 수익 사상 최대입니다. 이자는 이렇게 벌면서 돈 버는 데는 혈안이 돼 있으면서 출장소 하나도 검토 안 하고 있다는 신한은행이 정말 염치 없고 야물차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경쟁할 때 점포수 늘릴 때는 언제입니까? 고객님 하면서 호객 영위하면서 왔던 영업행위는 이제 IT가 발전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화상으로 면접한다고 합니다. 콜센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답답한 마음에 은행 가서 소위격 이야기하면서 물어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없애고 디지털 화상으로 대변하겠다? 디지털 화상이 된들 가부죠. 이용도 하실 줄 모르시겠지만 가부화가 일어날 겁니다. 콜센터와 동일하게 됩니다. 보이피싱 당한 거 답답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 뛰어가야 됩니다. 예금 지급해달라고, 지급 중지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IT만 믿고 간다면 한 소일코의 행간을 고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월계동으로 시작하지만 신한은행뿐이 아니라 전 은행에 노인 취약계층이 계신 금융소비자 계층이 있는 곳에서는 반발, 밀란 수준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합니다. 대출 이자로 서민 등골 다 빼먹고 이제 와서 폐점이라니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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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다. 도대체 수십 년 동안 멀쩡히 있던 은행이 왜 나가는 거냐고, 이유가 뭐냐고. 주민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는데 은행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디지털화는 이미 대세다, 노인들도 이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했지만 지금 있는 ATM기도 사용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청원경찰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여러분도 시대에 따라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공공의 역할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데 5천만 국민 중에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이 있습니까? 공과금을 내는 것부터 매달 기초연금, 국민연금, 각종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이런 거 수령하는 거, 모든 거래들을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은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눈을 돌려봐도 당장 우리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 주민에게 거둔 세금을 이 대형 5대 은행에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들이 다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은행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래하는 곳들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다 그 은행에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자본입니까, 은행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기 은행의 신용도 높이고 자산 가치 안정성 높이면서 이익 창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익이라는 것만을 기준으로 은행을 운영해서는 그래서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디지털 배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수많은 약자들이 정상적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무분별한 지점 폐쇄 문제는 비단 어르신들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대면 업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기계로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들, 젊은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유선으로 하다가 결국에 은행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결국 이러한 은행들의 무분별한 폐점으로 이 월계동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불편과 피해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사실 이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금융당국에서 더 책임 있는 정책을 내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수년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이 월계동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점 폐쇄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하고 민원 넣고 재검토하라고, 유보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신한은행 측은 다른 은행도 다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특히 월계동 지점은 아파트가 입주하고 34년을 우리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해온 은행입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애정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폐점에 대해 더 분노가 크십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공공의 역할을 망각하지 마시고, 디지털을 주민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모든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원활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적 대책을 요구합니다. 소박한 동네에 12월 보름 동안 방송에서 카메라에 기자들의 뜨거운 채취 열기로 낯선 풍경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1월부터는 시작한 주민 탄원 선명을 아파트 동마다 상점마다 비치되고 열정적인 주민들의 작가호호, 방문 심여까지 더해지며 예초 목표했던 2,000명의 서명을 초과해 2,232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1만 세대 이용하는 은행은 이 하루아침에 나간다는 소식을 처음에 청천벽력으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울분과 노분에 다가왔다. 신한은행은 월계동 지점 폐쇄에 나선 주민들의 행동은 은행의 이기적 행태, 공공성 말살 사회적 책임의 방기 문제로 전사적인 문제로 거듭났다. 우리는 애초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당한 디지털 만능의 정책에 사람의 중심의 정책으로 전원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신한은행은 디지털 라운지 전원인지 폐점이 아니다라는 무색한 변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공정하는 운명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나, 노총증도 디지털을 배워야 한다는 은행은 입장의 주민으로 하들도 도우는 발언일 뿐이다. 디지털만으로 처리 가능한 은행 업무가 분명히 존재함을 당사가 더 잘 알지 않는가. 이에 대면 업무로 가능한 업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나, 은행은 누가 뭐래도 공동체다. 수십 년간 서민들을 호주머니에 막대한 이윤을 챙기며 최소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세게 들려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코로나 시기를 최대한 사상 최대 이윤을 챙기고 있는 은행이 이토록 무차별한 폐금 행렬을 이어가는 것은 지켜볼 것인가.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하나, 우리 주민 대책위는 당면한 신한은행 월계동 지원 사태 해결 방안을 분명히 밝힌다. 1만 세대 이용 은행이라는 점, 고령층 인구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원들이 상주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주민 대책위 감당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주민 피해를 파악하고 주민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주민 대책위는 은행 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주민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은행 측과 성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은행 폐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선 주민들의 직접 행동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주민들의 힘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주민 대책위가 성실히 협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만 세대가 이용하는 신한은행 2만 2천 명의 주민들이 탄원했습니다. 주민들과 상생하는 신한은행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민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피켓을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붙여주세요. 주민부터 노인소의 디지털 정책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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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하라. 어느 분이 받으세요? 네. 사람이 왔는데 밖에서 봤거든요. 안에 들어가요. 안에는 안 됩니다. 안에 들어가요. 아니 공익이 왔는데 이게 그런 게 없겠지만 제가 사모펀드도 저까지 가서 받았잖아요. 저 안에 들어가서 그냥 한 번만 여기 사람 아니에요? 아니 한 분 더 갈 테니까 안에 들어가. 사람을 갖다 대신으로 아니 어디 마당에서 받아요? 들어가서 받으세요. 안에 들어가. 주민들 다 저기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컴퓨터만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를 봐서라도 계속 이거 좀 처리해 주시고 최대한의 말이죠. 출장선만이라도 만들어라. 반대를 못하게 해요. 그걸 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전달을 해서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뭐 정책이 뭐야 합리한에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가 본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34년 왜 같이 했다고 공동락을 하는 분야에서 은행이 많이 떠난다는 참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해. 좀 그런 걸 좀 상도덕상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 나 그래가지고 제거해 주세요. 전화적 입장으로 주민들 만나서 네네네. 다 좀 해주시죠. 연내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가이드라인 발표 수립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고시촌과 옥탑방을 전전해야 될 청년들과 용산의 60%의 세입자들의 슬픔을 대변할 용산 세입자 모임의 간사 이철로입니다. 여러분, 저도 용산 주민이고 동구 이촌동 주민입니다. 세입자이기도 하고요. 용산 세입자들은 결코 용산 정비창을 복지업무 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가개발계획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기술사입니다. 국가개발에서 복지업무 단지라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신규로입니다. 서울에 가까운 곳에 복지업무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송도와 청라입니다. 많은 콘서트 업자한테 엄청난 건설 비용을 얹고 있는 청라 송도지구는 지금 입주율이 50%도 안 됩니다. 아직도 반의 땅이 복지업무단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용산의 복지업무단지는 오로지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 욕망만 되살리는 목표의 발산입니다. 네, 복지업무단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복지업무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강남의 코엑스 폭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사무실 전부 다 폭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상업시설이 없애고 용산 복지업무단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신규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복지업무단지는 오로지 땅값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욕망을 되살리는 그러한 신규일 뿐입니다. 용산 세입자들은 매년 5,000명씩 용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발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정신 차리고 주거평등권을 위해서 국가가 약속한 공동개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집이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면서 주거 불평등이 곧 모든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시대에 집이 없는 누군가는 가뜩이나 쪼그라든 살림살이에도 말도 안 되게 치솟는 집값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집을 가진 누군가는 이 시국에 오히려 자산 규모가 커지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쫓겨날 걱정, 불안정한 주거에서 밀려날 걱정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용산 일대 개발 사업은 굴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11층 랜드파크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부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비와 규모로 엄청났습니다.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중단됐던 곳에 개발이 시작된다고 하니 발빠르게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게이트를 보십시오. 민간 개발업자들이 달려들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만들어내면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그 피해는 가난한 주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는 이 사태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 노동자들은 이 거대한 개발 게이트가 여야 보수 정치권의 책임 공방에 그칠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러한 투기적 개발과 주거 불평등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한국 사회에서 벌어져 온 투기적 개발 사업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땅을 갈아엎어 집을 짓겠다는데 공공주도의 개발 사업이 실제로는 땅값, 집값 부풀리기로 투기 거품을 조장해 건설 제법과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는 민간 개발입니다. 그 과정에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주거권은 실종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집 없는 서울 시민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집 없는 서울 생활로 시민의 삶터에 불안감을 조성하지 마십시오. 급사라기 땅에 집을 짓느냐고요? 실패한 오세훈표 투기 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집을 짓는데 왜 임대를 많이 짓느냐고요? 기업을 위한
기업을 위한 업무지구 말고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21년 서울지역 노동자 주거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발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불평등의 도시 서울을 바꾸기 위해서 주거권과 부동산 문제 바꿔나가기 위해 노동자 주거권 실천단 조직으로 주거권 운동 단체들과 서울의 주거 불평등을 끝장낼 것입니다. 그 광활한 50만 제곱미터인가요? 한 15만 평 되는 그 공간에 업무시설을, 국제 업무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는 위기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랫마을이라는 반빈곤 운동하는 단체들,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단체들이 그 새들어 살고 있는 아랫마을의 홈리스 행동도 있습니다. 용산구에 있는데요. 용산구 원효로 1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알아보려고 한 10년 전에 들어왔는데요. 정말 알아보다가 이 공간을 얻었는데 한 1년 이상 폐허로 고양이들만 살고 있는 폐가였던 공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비창에 업무시설이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같은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참 돈도 돈이지만 아예 출입부터 금지할 것 같다. 정말 삐까뻔쩍한 그들만의 공간이 열릴 것이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이제 쪽방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그 쪽방이나 고시원 사는 분들에게 이제 임대주택 제도를 안내하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동자동의 박아무개님에게 임대주택을 신청을 도와드렸고 서대문에 있는 임대주택이 되셨습니다. 마침 이제 여포에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사셨던 분이 있어서 가시고자 했는데 계약을 앞두고 포기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일자리인데 서대문구 해당 동에는 그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그런 좋은 집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일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서 집을 포기하셔서 여전히 동자동 쪽방에 사십니다. 그리고 그 길 건너 양동에 사는 주민 저희가 작년에 임대주택 입주를 도와드렸는데요. 결국 금천구에 있는 산비탈에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하는 유일한 일과는 담배가게에 가서 막걸리 한 병 시켜놓고 2시간 동안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구경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라고 하십니다. 현수막 내 우측에 김영국 동자동 공공주택 추진 주민모임의 위원장 맡고 계신 김영국 위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김 위원장님도 동자동 쪽방에 사시다가 몇 해 전에 연희동에 있는 임대주택에 가셨습니다. 전철로 닿지도 않은 그 거리에 가서 우두커니 방 안에만 있다. 유일한 바깥 나들이는 병원 가는 것밖에 없어서 도저히 외로워서 못 살겠어서 동자동 쪽방에 다시 들어오셔서 동자동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 싸우는 주민모임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거정책은 주거복지를 할 수 없죠. 주거권을 다루는 적정주거를 다루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문평 4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한 주거권의 요소를 7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치입니다. 나의 사회적 인간관계가 미치는 거리에 있는 임대주택, 내가 익숙한 동네, 내가 자주 가는 시설과 장소가 있는 곳에 임대주택이 있어야 거기가 집다운 집이고 이것이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이 있어도 그건 액자 속에나 있어야지 좋은 것이고 내가 살만한 집은 절대 아니라는 이 당연한 얘기를 일반 논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용산에 그 임대주택이 얼마나 되나 사실 저 몰랐거든요. 뭐 용산에서 사실 살고 있지는 않아서 잘 몰랐는데 그래서 어제 국토교통 통계놀이라는 데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서울 25개 구에서 임대주택이 제일 적은 구가 중구더라고요. 8,700호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꼴찌에서 두 번째가 용산구로 11,000호 정도 11,000호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구 인구는 용산구의 절반보다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꼴찌랑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구에 사는 사람은 중구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용산구에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쪽방, 고시원, 그리고 최저주거 기준 미달에 사는 아동가구, 이런 분들에게, 아동이 있는 가구, 이런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의원실을 통해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얼마나 공급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SH공사가 280호 공급했는데 용산에 공급한 호수는 0호였습니다. LH공사가 260호를 공급했는데 용산구에 공급한 호수는 0호였습니다. 저는 용산 정비창에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를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역적으로만 사고하더라도 용산에 임대주택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윤을 불러들이기 위한 업무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내쫓지 않고 사람이 깃들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용산 정비창을 반드시 세워서 용산 주민 모두에게 그리고 서울 시민에게 유익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예 용산 정비창과 관련